자, 잠시 후 새벽 4시에 파리 생제르맹 대 토트넘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슈퍼컵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하고 유로파 우승팀하고 붙는 경기인데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파리 생제르맹과 유로파 우승팀 토트넘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슈퍼컵 경기를 시즌 첫 번째 경기라고 부르죠. 리그 우승팀, 그다음에 뭐 리그 우승팀 해서 각 리그마다 또 첫 번째 경기들이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제일 먼저 시행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쿠팡 플레이컵을 비롯해서 프리시즌을 좀 경기를 많이 치러온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파리 생제르맹은 클럽 월드컵 최시전 이후로는 별다른 경기를 잡지 않으면서 여름에 휴가를 보낸 모습입니다. 이제 현재 예상 라인업이 떴는데 이 예상 라인업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부터 보겠습니다. 키퍼는 이번에 영입된 슈발리에, 돈나루마가 구단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구단에 있던 기간 동안 너무 행복했고 이런 식으로 떠나고 싶지 않았다. 다시 한번 팬들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고 뭐 현재로는 맨시티하고 한 3천만 유로 정도의 계약을 마무리 질 것 같고요. 페비 쓰는 돈나루마는 그냥 평범하게 막는 역할만 할 것 같은데 원래 지금 맨시티는 아직 유스 키퍼였던 트랙포드를 재영입한 상황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불안했던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돈나루마를 영입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 골키퍼 디오구 코스타가 너무 높은 금액을 불렀을 거예요 아마. 7천만 유로? 그럴 바에는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은 매각을 원하고 돈나루마도 결국 떠나야 된다면 3천만 유로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 새로 영입된 슈발리에가 첫 번째 키퍼를 하게 되었고 소식으로는 세컨 키퍼는 사포노프 그리고 서드가 마린 이렇게 될 것 같다고 하네요. 다음은 이제 포백 누누 멘데스, 파초, 마르키뉴스, 하키미 모습입니다. 베스트로 가동되는 모습이고 이슈되는 상황으로는 하키미가 자신도 발롱도르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당연히 발롱도르 가장 가까운 수비수라고 생각합니다. 공격 스탯이랑 뭐 수비 공헌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한 한 해를 보냈던 하키미 이나 하반기에 그 덴벨레의 퍼포먼스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줬고 때문에 덴벨레가 타지 않을까. 다음 이 중원지는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 이렇게 3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네베스는 지금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쿠쿠렐라 머리 잡아당기면서 받았던 퇴장에 대한 징계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피파 경기가 유에파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슈퍼컵 결승 그리고 개막전 낭트전까지 결장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참고로 얼마 전에 영입된 자바르니 센터백 자바르니는 아직은 팀하고 호흡을 맞췄지 않기 때문에 경기는 명단 제외된 모습이고 하지만 훈련에는 네베스, 자바르니 둘 다 동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유로 네베스가 명단 제외가 되면서 자이르 에메리의 선발을 예측하고 있네요. 아니면 이 자리에 뭐 마율루나 이강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마율루의 경우에는 현재 바이러스 아마 제외가 될 것 같고 에메리 아니면 이강인이 정배에 갔습니다. 다음은 공격진인데 흡이차, 덴벨레 두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달라진다면 뭐 두에 자리에 바르콜라 아니면 여기도 이강인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요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강 포인트가 현재는 슈발리에만 들어온 상황이고요. 바이르 에미리의 폼이 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율로도 못 나오는 상황, 네베스도 못 나오는 상황이면은 미들진에서 우인까지 볼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 말고도 한 명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모나코의 아클리우슈하고 연결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다음은 토트넘 한번 보겠습니다. 토트넘 골키퍼는 비카리오가 선발 명단에 이름 올렸는데 뭐 킨스키하고 비카리하고 좀 기회를 좀 번갈아 가면서 잡을 것 같은데 일단은 퍼스트는 비카리오로 보입니다. 다음 포백은 펜스, 안더벤, 로메로, 페드로 포로 이렇게인데 저는 이 프리시즌에 스펜스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뭔가 확실히 옛날에 이름값이 있었던 유망주의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로메로하고 반더벤은 뭐 부상만 없으면은 최고의 듀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페드로 포로도 뭐 개인 플레이가 강하지만 굉장히 클러치 있고 거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수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백 앞에는 이제 투볼란치 미넨에서 임대온 팔리냐 그리고 뱅탄쿠르가 있는데 뱅탄쿠르가 이번 프리시즌 때 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뭔가 커트도 잘하고 수비 커버 범위도 엄청 높고 그리고 간결하게 연결도 잘 해줘서 아마 이번 시즌에 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좀 팔리냐가 좀 중심을 잘 잡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디슨이 또 이번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좀 더 창의적인 선수는 없지만 벤탄쿠르가 좀 더 베테랑으로서 힘을 좀 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에 이선은 가운데 사르, 좌측에 오도베르, 우측에 쿠두스가 나온 모습인데 쿠두스는 프리시즌 동안에도 꽤나 번뜩이는 모습 많이 보여줬고 오도베르는 좀 더 잘 해줘야죠. 이 선수도 어쨌든 뭐 프랑스 유망한 자원 중 한 명인데 뭐 마티스 텔도 참 있고 거기도 프랑스 자원이네요. 또 브레넌 존스도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이죠. 그리고 가운데 사르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유형이라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슈팅하고 공격적인 역할을 좀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여기 선발 라인은 없지만 베리바라고 그레이도 프리시즌에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얼마든지 기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레이는 센터백으로 작년에는 기용됐는데 올 시즌에 2.5선, 3선부터 2선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하는 플레이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레이가 올 시즌에 좀 기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전방에는 솔랑케 있는데 이만한 공격수를 갖고 있다는 거는 토트넘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좀 그만큼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정도에서 라인업을 마무리하고 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이번에 열리는 경기에 대한 기사가 하나 떠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탈리아라는 게 지금 결승 열리는 우디네를 말하는 거고 아직 클럽 월드컵 이렇게 다 이기면서 올라왔는데 왜 첼시한테 이렇게 무기력하게 졌을까 하면서 좀 자존심에 현재 좀 스크래치 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게 마지막 프리시즌에서 좀 4대0 대패했고 요거는 그거죠. 쿠팡 플레이컵. 아마 파리 생제르맹이 정배죠. 아무리 지금 다 마지막에 1패를 하고 있다지만. 그리고 슈퍼컵은 역대 전적으로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 6회 연속 슈퍼컵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공식 경기에서 만난 적이 없고 친선 경기에만 했었는데 이때는 그거네. 데스크라인 뛰던 때네요. 이때 멤버 소비랑 양 뛸 때고 에릭 다이어 3선에서 좋았을 때 그때 파리 생제르맹 4대2로 이겼다고 하는데 이제 손흥민마저 떠난 상황에 아무도 없죠 이 팀에. 자 그래서 주요 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면은 쿠두스 그리고 주앙팔리냐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프랭크 감독의 전술 첫 공식 경기에서 어떤 전술이 나올지를 좀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갈락티코가 아니라 좀 이제 유망한 뭔가 욕심 있는 어린 선수들을 모아서 멋진 팀을 만들었다. 파비안 루이스를 좀 중요한 경기를 봤네요. 이 준결승 4강에서 레알 마드리드한테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좀 눈여겨볼 선수는 역시 슈발리에. 새 영입생이 슈발리에밖에 없기 때문에 슈발리에가 돈나룸마의 그 엄청난 선방 공백을 안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돈나룸마의 이적이 가장 큰 뉴스이고 토트넘은 시즌아웃이 예상되는 메디슨 그리고 클루셉스키도 여전히 부상이고 드라구신도 여전히 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있습니다. 예측 보자면은 클럽 월드컵에서 아무리 첼시가 이겼다고 했지만 스퍼스가 이 경기를 승리하기 어려울 것. 이사 이후 시즌 최강팀이고 편안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 4대0 예측하네. 나는 4대0까지는 안 보고 한 3대1이라고 생각해요. 지는 건 말도 안 되고 저는 3대1 정도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면 어쨌든 토트넘은 작년에 강등권에서 있었던 팀이고 뭐 프리시즌을 열심히 나름 준비했지만 프랭크 감독이 어디까지 해줄지는 미지수다. 저도 브랜드포트 경기 좋아했거든요. 난 아이에르 같은 선수 좋아하는데 거기도 부상이 심해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파리는 멤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줘야 된다. 뭐 프리시즌 경기가 물론 없었지만 해왔던 대로 계속 보여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벽 4시에 한번 라이브 저도 중계할 테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면서 승리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